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자로 찾아왔습니다. 네. 자, 그냥 자료가 막 쏟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70%만 그는 보도의 가치가 있는 소식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자료를 왜 내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일단 헤드라인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헤드라인 끝나고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는 저희가 자료를 합친 거를 그걸 하나 꼭지만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여행사 항공사 OTA 분석 지금 여행시장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 한 꼭지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중에서 여러 가지 제목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티웨이 항공이 5월에 대구발 다낭 대구 방콕 요 두 개 재운항을 합니다. 네, 5월부터. 자, 그리고 노란 풍선은 FIT, 그러니까 개별 여행객을 공략합니다. 30개국 대상 유치를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항사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습니다. 어디냐? 캐세이 퍼시픽이 아시아 마일즈 신규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텍스뉴스 보세요. 자, 신중년,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대상으로, 다 아무나 대상하는 게 아니라 관광업계, 여행업계 대상으로 취업을 연계해줘요. 취업 연계하는 교육을 해줘요. 요거 우리 저희 텍스뉴스 보시면 되고, 하나투어는 여름 시즌에 몽골 관련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에어서울은 다낭과 나트랑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로모션 또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다 하죠. 이제 프로모션을 왜 하냐? 이유는 딴 게 있습니까? 이제 바로 그냥 하면 이게 시선 안 들어오잖아요. 일단 프로모션으로 빵 터트리는 거지. 가격 조금 떨어뜨려서라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 한류의 중심, 누구죠? 방탄소년단 BTS가 국내 공연을 하면, 국내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최대 1억 2,200억 원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온다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조사를 하나 싶은데, 또 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또 BTS니까 또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요즘에 무슨 청와대를 개방하면 얼마의 경제 파급 효과가 이런 조사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BTS니까 BTS잖아. 당연히 이 정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하나만, 한 꼭지만, 좀 내용 집중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사, 항공사, 그리고 OTA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의 여행시장, 그리고 향후,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여행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좀 볼 건데, 일단 인터파크 투어, 그 다음에 제주항공, 그 다음에 트립닷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모아서 구성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다양한 변수가 좀 아직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취재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요만큼의 좀 불안함들이 다 있으세요. 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15%에서 20%는 조금 이 불안한 마음이 아직까지 좀 있으시더라고. 대부분 그런 게 읽혀요. 또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무튼 어쨌든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 엑스라지, XM 이렇게 변이가 나온다는 둥 뭐라는 둥 막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변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망은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분간 또 해외여행 상품 가격이 이제 뭐 일단 해외여행이라는 걸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여파,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해외여행 상품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공급석도 이제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죠. 아직까지는 이 시점에 봤을 때. 그래서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표된 업계 자료를 한번 쫙 저희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인터파크 투어가 이제 2022년 국내외 여행 동향을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발표한 거거든요. 자, 분석 결과 국내 여행 인기가 유효한 가운데 해외여행 재개로 하반기 국내외 여행 활성화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격리 면제 후에 약 한 달간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 추이를 분석을 한 결과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해외 항공권 예약이 그러니까 저번 달 동기간 대비 133% 늘었어요. 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자, 그러면 어느 노선이 좀 느는지 볼게요. 자, 대양주, 동남아, 유럽 미주 노선이 193%. 이건 뭐예요? 장거리. 동남아 빼고 동남아도 근거리는 아니잖아. 중거리 정도 되니까. 요게 한 193%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시. 대양주가 193%. 그 다음에 동남아가 178, 유럽이 129, 미주가 115. 다 세 자릿수 이상이야. 그죠? 그 중에서도 대양주가 193으로 가장 많네. 그렇게 늘고 괌, 사이판 등 휴양지가 속한 대양주가 여전히 강세. 유럽과 미주 인기도 꾸준하고 아직 여행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동남아가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자, 4월 들어서 패키지 예약도 꾸준히 늘고 있죠.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예약된 패키지의 지역별 점유율을 보니까 동남아가 32%가량, 유럽이 22%가량, 괌사가 20%가량, 지중해가 20%. 오, 지중해가 20%까지 올라왔네요. 미주 대양주가 한 4%,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동남아 항공 예약 상승폭이 크다고 합니다. 동남아 항공 예약의 상승폭이 쫙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패키지 예약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해서 하반기 동남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든대요. 하반기에. 유럽은 대표적인 장거리 여행지이고 언어와 현지 환경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는 패키지 상품 선호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은 요 정도까지로 정리가 되고 봄 국내 여행 성수기의 거리두기 해제까지 발표되면서 4월 1일부터 17일 전국 국내 숙박 예약도 전월 동기간 대비 늘었다고 합니다. 주요 지역별 증가율을 보니까 강원도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닌가? 가장 많긴 하네. 근데 근소한 차이, 부산이랑 한 104, 101% 정도. 그 다음에 충청이 101, 전라가 86, 경상이 86, 경기 74, 인천 52, 제주 43. 제주가 그래도 해외여행을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제주가 그 예전 세 자릿수는 안 나오네요. 예. 그런 정도 순이고 수도권 중심으로 예약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봄맞이 여행객 증가, 대한민국 숙박대전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내 여행 수요도 굉장히 고르게 좀 분산이 됐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이제는 호캉스와 더불어서 나들이까지 즐기는 분위기에 볼거리가 풍성한 지방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전히 국내 여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 남은 하반기에도 국내 여행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인터파크 투어 측은 전망을 했고요. 해외는 이제 막 항공 노선 운항 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당장 출발하는 수요가 많다고 보기 이르지만 하반기 운항이 확대되면 해외여행 재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인터파크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개개인의 선호나 상황에 따라 국내나 해외로 여행이 양분화되는 분위기를 나타내며 하반기는 국내외 여행 모두
리오프닝 시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파크 투어 측의 분석이고요. 이제 항공사를 대표해서 대한항공이 이런 거 안 하잖아. 자, 대한항공 이런 거 잘 안 해요. 지금 진에어가 상당히 삐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가 거의 거의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쉬네요. 이렇게 다 뭐 운수권 앉아서 삐졌는데 삐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FSC는 그 조금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LCC가 이런 걸 좀 잘하지. 예. LCC의 대표주자 제주항공이 요거를 좀 또 분석했어요. 일단 공급 부족으로 항공 운임 부담에 대한 증가가 좀 예상이 된다는 걸 서머리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주항공도 4월 13일에서 17일 정도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해외여행 관련 설문조사를 좀 했대요. 적은 수는 아니네요. 800명 가량 했는데 4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외여행은 1년 이내에 괌, 싱가포르, 사이판, 다낭 등 따뜻한 휴양지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휴식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7개월에서 1년 이내가 전체의 41.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자, 이제 앞으로 7개월에서 앞으로 1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4월 5월은 조금 그렇고 7개월에서 1년.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불이 붙을 것 같고요. 24.9%는 4에서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12%는 3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전체 응답자의 79.2%가 1년 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8%는 1년 이내에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요 20.8%는 2년 내, 3년 내, 4년 내, 5년 내, 6년 내 해외여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 예상이 됩니다. 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예. 뭐 그게 이제 뭐 그분들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렇죠. 이게 해외여행이 지금 뭐 아무리 했었지만 이게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이분도 빨리 저기 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시간, 경제, 모든 정신적인 여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업계가 먹고 살죠. 자, 제주항공 취향지 중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포함해서 괌이 344명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대요. 그 다음이 싱가포르, 그 다음이 사이판, 그 다음이 다낭,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이렇게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원하는 여행 유형은 어떻게 되냐? 가족, 친구와 이제 휴식하는 게 나는 그런 걸 원해. 이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집, 카페, 야경, 요게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순위를 차지하고, 자연경관 또는 문화유적지를 즐기는 게 한 12%,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양 스포츠, 하이킹, 골프, 레저가 이제 그 다음. 그리고 신혼여행이나 결혼기념일 등 그동안 미뤄두었던 기념일 여행도 이렇게 소수지만 한 3%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는 당연히 항공이겠죠. 항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숙소, 그 다음에 쇼핑, 식비, 기타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해외여행 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에서는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지. 항공운임, 그 다음에 숙소, 쇼핑, 식비, 기타 이렇게 있고, 1위인 항공운임과 2위를 기록한 숙소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됐으나 항공운임으로 답한 응답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7.5%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가격리 면제 이후에 국제선 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국제선 회복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항공 운임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제주항공도 그렇게 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대략 이제 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 트립닷컴, 그러니까 OTA인데 트립닷컴이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에 트립닷컴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 트렌드를 좀 공개를 했는데 최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와 뭐 여러 특별 여행주의보가 이제 또 해제됐죠. 그래서 이제 해외 항공권을 찾는 여행들이 이제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그 조금 구매 문의가 들어오냐 이런 것들을 구매 문의를 좀 분석한 거예요. 저기 트립닷컴에서. 먼저 코로나 이전의 시점인 2019년 1월부터 그 다음 해인 2월까지 인기 항공 노선 50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과 제주, 부산과 제주 노선을 제외한 인기 노선은 모두 해외 노선이 차지했습니다. 당시에, 그쵸? 특히 당시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렇게 아시아권 중심으로 항공권 예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그러니까 올해 지난달이죠. 3월 이후를 보니까 조금 변화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 국제선 주문량을 분석해 봤더니 미국이 1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15%, 베트남 10.9%, 일본, 태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순으로 미주와 유럽이 상위권을 차지했대요. 예. 자, 트립닷컴 항공사업부 관계자는 빠르게 국경을 봉쇄하고 장기 비운항 조치를 취한 중화권 및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미주 및 유럽은 비교적 유연한 출입국 규정을 유지한 데다가 유학생, 교민, 비즈니스 등의 상용 수요와 함께 항공사의 꾸준한 공급이 어떤 조화를 좀 이루면서 판매율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동남아 지역의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로 국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해외 노선 예약 및 문의도 지속적으로 급증했는데 트립닷컴 전체 상품에 대한 주문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올해죠. 2월 대비 3월 보니까 약 52% 증가했고요. 해외 항공권 1일 판매량은 최대 11배, 11배 이상 증가했대요. 네. 이러한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고객센터 문의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 3월 트립닷컴 고객센터 문의는 전월 대비 213% 증가했으며 대다수는 해외 입국에 대한 절차 및 변동성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이 좀 읽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업체에서 자체 그 데이터 갖고 조사한 거를 보도자료로 공개한 건데 이걸 따로따로 놓고 볼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보면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머리에 그려져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7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하반기는 넘어가야 해외 관광, 국제 관광이 좀 더 본격적인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행 트렌드 이건 트렌드 얘기는 아니니까 트렌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항공권이 좀 비싼 부분이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로 넘어가면 국제항공이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면서 항공 운임도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돼서 우리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전략을 짜시는 분이나 상품을 구성하시는 분이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각 업체에서 나온 자료지만 한 번에 저희가 그래서 모아서 저희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좀 이렇게 판을 좀 읽는데 도움이 되라고요. 네. 대한민국 유일하게 이렇게 텍스트로는 돼 있지만 방송으로 이렇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독 누르셔야겠죠. 자, 오늘은 요 한 꼭지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중요하고 요거 또 시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자, 내일이 목요일이에요. 일단 목요일 4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저희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 그 라이브 방송 우리 한번 실시간 최대로 많이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플리즈.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